떡볶이가 눈물 날 만큼 매워? 아니요, 떡볶이 보면 눈물이 나요. 7월의 어느 오후 회의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비서의 왼쪽 손목을 비쳤어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남자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달림이 너한테 키스한 거야. 비서는 이 점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점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점의 의미를, 그 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떡볶이를 먹다 우는 모습, 손등을 3번 긁는 버릇, 동화책 속 대사를 기억하는 것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25년 전 차 사고, 빈관에 절을 했던 그날,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2년간 자신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7월의 서울은 무더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지만 열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명품 호텔 그룹 회장실. 창가에서 박지우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살.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 전국의 12개 호텔과 5개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수장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외로웠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됐네. 그만 퇴근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33살의 자신,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정수진, 그리고 두 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있는 10살 딸 서연이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딸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25년 전 그날, 7월의 맑은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손녀 서연을 데리고 외출했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와,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시간 후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박지훈 씨이십니까? 그런데요.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어디입니까? 경찰이 위치를 알려줬어요. 지우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불타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았죠.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고 경찰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경찰이 그를 막았어요. 위험합니다. 물러서십시오. 어머니와 딸이. 안에 타고 있나요?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어머니와 딸은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경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와 함께 타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버린 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딸. 그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훈이 물었어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는요? 도주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장례식은 악몽이었습니다. 빈관 2개에 사진만 놓였어요. 지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미안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회장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정민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전용 변호사였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니 변호사요? 네. 가족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지우는 동생 미선을 불렀습니다. 53살 부사장이었죠. 응접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어머님 재산 상속건입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재산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총 5천억 원입니다. 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으셨습니다. 신탁이요? 미선이 끼어들었어요. 네. 스위스 비밀 신탁입니다. 언제 풀립니까? 지훈이 물었어요. 25년 후입니다. 25년? 네. 정확히는 2025년 7월 15일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입니까? 미선이 물었어요. 손녀분 35번째 생일입니다. 서연이 생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날 유 원장과 신탁 조건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25년 후 그날 다시 뵙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나갔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어요. 25년 후 서연이 생일. 서연이는 죽었는데 그럼 오빠가 받겠네. 오빠는 아직 필요해. 회사 운영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 미선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인 수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울었어요. 말도 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례식 6개월 후 수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미안해. 더는 못 견디겠어. 유서였어요. 지우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동생 미선이었습니다. 장례식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미선이 찾아왔었습니다. 오빠, 이제 후계자도 없잖아. 내가 경영에 참여할게. 너무 빨랐어요. 어머니와 조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아직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언제까지 할 건데? 미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게다가 차량 화재, 그리고 도주한 덤프트럭 기사.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가 맞습니까?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고죠. 기사는요? 도주했습니다.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지우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미선이 연관된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사고로 결론 내렸죠. 그 후 25년 지우는 미선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했죠. 미선은 불만이었습니다. 오빠 나를 못 믿는 거야? 회사 일은 내가 한다. 언제까지? 남매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혹시 미선이 뭔가 했다면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25년간 견제했습니다. 매년 서연의 생일, 매년 사고 날짜. 지우는 딸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방은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분홍색 침대, 인형들, 책상이 공부하던 노트. 지우는 딸의 옷을 껴안고 울곤 했죠.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새 인생을. 됐네. 지우는 거절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훈에게는 이제 회사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사, 수천억 원의 재산, 넓은 저택. 하지만 전부 의미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서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내일도 회의가 있죠. 내일도 미선을 견제해야 합니다. 내일도 혼자입니다. 지우는 불을 껐습니다. 고요한 밤이 그를 감쌌어요. 25년. 딸을 잃은 아버지의 긴 고통. 여동생을 의심하는 오빠의 외로운 싸움.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명품 호텔 그룹 비서실. 김지우는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살. 회장 비서 2년 차.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지우는 하나씩 확인하며 파일에 끼웠습니다. 지우 씨, 아직도 일해요? 동료 비서 수연이 퇴근하며 물었어요. 조금만 더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벌써 8시 넘었는데.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요. 몸 상해요. 먼저 들어가세요. 수연이 나갔어요. 비서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혼자 일하는 게 편했어요. 조용히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서류를 다 정리한 후 지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요. 회사를 나서는데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들어가 즉석 떡볶이를 샀어요. 이거 데워주세요. 3분 후 뜨거운 떡볶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매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떡볶이를 다 먹고 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3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마지막 생신날이었죠. 할머니. 지우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할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쓰러져 계셨습니다. 지우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기억나는 한평생 함께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죠. 지우는 부모님 얼굴을 몰라요. 사진도 없었거든요. 사고 때 다 타버렸단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10살 이전 기억이 없었어요. 왜 없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단다. 그래서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대신 지금을 열심히 살았어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서울은 가지 마라. 왜요, 할머니?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좋아.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대학도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시골에서 일했죠. 할머니 곁에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우는 혼자가 됐습니다.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가보고 싶다고. 더 넓은 세상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품 호텔 그룹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죠. 4년 전 서울에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많고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적응했어요. 2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 비서까지 올라왔죠. 지우는 이 생활이 괜찮았어요. 일은 힘들지만 보람 있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다만 가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때 다들 고향 간다고 하면 지우는 혼자 남았거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묘지에 가는 게 전부였죠. 지우는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꿈속으로 빠져들자마자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였어요. 따뜻한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느낌. 서연아, 이리 와. 지우는 꿈속에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복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어요. 지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지? 생각해봤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꿈이겠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회장님 일정 확인하고 회의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고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지우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앞 비서실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우 씨. 일찍 왔네. 수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사회 있잖아요. 맞다. 준비 다 됐어? 네, 어제 자료 다 정리했어요. 지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10시 이사회, 오후 2시 부서장 회의, 저녁 6시 만찬 일정. 바쁜 하루였죠. 지우는 서류를 챙겨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네. 박지우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책상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사회 자료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네. 지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비서 2년째 일하고 있죠.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비서일 뿐이었거든요. 지우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비서실에서 이사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예약 확인, 프로젝터 작동 테스트, 생수와 다과 준비,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회의실 뒤에서 대기했어요.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2시간. 7월의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에어컨을 틀었지만 더웠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땀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회의 중에 재킷을 벗을 수는 없었거든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2분기 실적 보고 다시 한번. 담당 이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비서,
지훈이 지우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부속 자료 3번 좀 가져다 주게. 네, 잠시만요. 지우는 뒤쪽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지우는 자료를 들고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우가 서류를 건네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손목을 비쳤어요. 왼쪽 손목 안쪽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 연한 갈색, 5mm 정도.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지우는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무언가가 스쳤어요. 따뜻한 손,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달림이 너한테 키스한 거야. 웃음소리, 행복한 느낌.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비서,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지우는 황급히 서류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네. 지우는 겨우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회의실을 나와서 지우는 복도에 기댔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요? 머리가 아팠어요. 아직도 지끈거렸습니다. 손목을 만졌습니다. 초승달점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있던 점. 그냥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어요. 이 점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따뜻한 손의 느낌, 목소리, 달림이 키스한 거야. 누가 그랬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야 했어요. 한편 회의실 안. 지우는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점, 25년 전 딸 서연. 서연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이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5살 서연이 물었었죠. 달림이 너한테 키스한 거야. 정말요? 히히. 서연은 좋아하며 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했어요. 지우는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우연일까? 세상에 점이 비슷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이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네. 지훈은 정신을 차렸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나갔어요. 지우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지우가 돌아봤어요. 지우는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 네. 지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저는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몇 살 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서요. 기억이? 네. 10살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지훈은 책상을 움켜잡았습니다. 10살 이전 기억 없음. 부모님 사고로 사망. 왼쪽 손목 초승달점. 모든 게 일치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네. 나가봐도 되네. 네. 지우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 점, 왼쪽 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죽었어. 25년 전에 차와 함께 타버렸어.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비슷한 점 가진 사람 많아.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날 오후, 지우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났거든요. 왼쪽 손목 안쪽 초승달점 똑같았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그는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노크 소리. 회장님, 부서장 회의 시간입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알겠네.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지우가 앞장서 걸었어요. 지우는 뒤에서 지우를 봤습니다. 그냥 2년간 함께 일한 직원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대기했어요. 지우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자꾸 지우를 보게 됐습니다. 앉아있는 모습, 메모하는 모습, 무언가를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중해. 회의에 집중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녁 6시. 지우는 만찬 약속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과의 저녁이었죠. 김 비서, 차 준비됐나? 네, 회장님. 대기 중입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우도 따라 탔어요. 비서는 항상 동행했거든요. 좁은 공간, 둘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우를 옆으로 봤어요. 35살.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35살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똑같네. 지우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뒷좌석, 지우는 조수석.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지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머리, 목선. 뭔가 아내 수진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점 하나 때문에 자꾸 서연을 떠올리는 거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어요. 지우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비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거든요. 2시간 후 만찬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왔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아닙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 아직입니다. 배고프겠네. 괜찮습니다. 지우는 웃었어요. 그 웃음. 지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나는 좀 이따 올라가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우는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네. 알겠습니다. 기사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이, 기억상실.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죽었어. 장례식도 했고 빈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25년을 슬퍼했어요. 죽은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비서가 신경 쓰일까? 왜 자꾸 서연이 떠오를까?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우가 저 안에 있겠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 회의 때, 업무 보고 때. 그때 더 보면 돼. 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쌌어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회장실. 불을 켰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서연의 얼굴을 봤어요. 10살 맑게 웃고 있는 얼굴.
지우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서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점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죽은 딸이 살아있을 리 없어. 25년 전 그날 차는 전소됐어. 경찰이 그랬잖아. 죽은 거야. 지우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집으로.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지우를 계속 관찰했어요. 회의 때마다 보고 받을 때마다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뭔가 더 확인하고 싶다고. 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목요일 점심시간. 지우는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점심 같이 먹지. 네. 회장님과요? 지우는 놀랐어요. 회장님이 비서와 같이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응. 밖에서 간단히. 알겠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가를 걸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가? 지훈이 물었어요. 편하신 걸로. 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골목을 걸었어요. 떡볶이 가게가 보였습니다. 저기 어떤가? 떡볶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지우는 봤어요. 기쁨, 설렘,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 좋아하나? 아, 네.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떡볶이 집에 들어갔어요. 좁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 떡볶이 2인분이요. 지훈이 주문했어요. 곧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고추장 냄새가 났죠. 지훈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응? 지우는 당황했어요.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작은 식탁, 떡볶이, 그릇, 작은 손으로 먹고 있는 자신. 누군가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 우리 딸 떡볶이 정말 좋아하네. 따뜻한 느낌. 행복한 순간. 하지만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괜찮나? 지훈이 물었어요. 아, 네.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지우를 봤어요. 서연도 떡볶이를 좋아했습니다. 10살 생일날 떡볶이를 먹다가 울었었죠. 왜 우니? 너무 맛있어서요. 서연은 웃으며 울었었습니다. 지금 지우처럼.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갑자기 멈췄어요. 손등을 긁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정확히 3번.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도 그랬었어요. 긴장하면 손등을 3번 긁었습니다. 정확히 3번. 왜 그러나?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우는 손을 내렸어요. 두 사람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지우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회장실로 와주게. 네, 회장님. 지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점, 떡볶이, 손등 긁기. 모두 일치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딸이 살아있을 리 없었죠. 지우는 돌아봤습니다. 앉게. 네. 지우가 앉았어요.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지우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김 비서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이었다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딸을 잃었죠. 그랬구나. 회장님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이었네. 25년 전에 잃었어. 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그 문장, 서연이 좋아하던 동화책별을 사랑한 소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말은 지우는 지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하던 동화책 대사인데 어떻게 알아? 지우는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 말만 기억나요. 기억이 없다고? 네. 10살 이전 기억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대사만은 생각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주 읽어주시던 동화책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동화책, 그 대사,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지우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동화책을 꺼냈어요. 별을 사랑한 소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짜 보물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책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가봐도 되네. 네. 지우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어요. 떡볶이, 손등 긁기, 동화책. 3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지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 비서가 서연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친 생각이야. 죽은 딸이 살아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제대로.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영수, 의사 친구.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지훈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이영수. 대학 동창이자 의사였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DNA 검사 좀 해줄 수 있나? 비밀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인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 시간 있나? 오후 3시에 병원으로 와.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이영수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개인 병원이었어요. 조용한 진료실. 앉아. 이영수가 말했어요. 지우는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내 DNA하고 비교할 샘플이 있어. 지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어젯밤 지우가 쓴 일회용 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우 책상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찾았어요. 이게 누구 거야? 내 비서. 이영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서? 왜?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혹시 내 딸일 수도 있어. 뭐? 25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영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서연이는 나도 알아. 미친 소리라는 거. 지훈은 말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제발. 이영수는 지훈을 오래 봤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알았어.
검사해 줄게. 고맙다. 3일 정도 걸려. 괜찮아.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영수야. 응? 비밀로 부탁해. 당연하지. 지우는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3일.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했지만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몰랐어요. 지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수였어요. 지우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야. 지훈아, 결과 나왔어. 지훈의 심장이 멎었어요. 병원으로 올래? 지금 간다. 지훈은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수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앉아. 지훈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영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접 봐. 지훈은 서류를 받았어요. DNA 감정 결과서.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회장님과 김지우 씨의 DNA 검사 결과 혈액형 같음, 유전자 일치,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아버지와 딸이 확실합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지훈아, 이영수가 말했어요. 내 딸이 맞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을 찾았습니다. 죽었다고, 타버렸다고, 영영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내 딸. 살아있었어요. 서연아. 지우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영수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친구의 25년 고통을 알았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찾았어. 그래. 내 딸을. 축하해, 지훈아. 지훈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99.99%. 확실했어요. 김지우. 아니, 박서연. 내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영수가 물었어요. 말해야지. 언제? 모르겠어. 준비가 필요해.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빠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게. 어떻게 말하지?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영수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 응. 10살 이전. 그럼 조심해야 해. 충격이 클 거야. 알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준비할게. 힘내. 지우는 일어났어요. 고마워, 영수야. 친구 아니겠어.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류를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DNA 감정 결과서 99.99%. 지우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살아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2년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서연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비서가 내 딸이라고. 차는 달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연아. 찾았어. 이제 어떻게 말할지만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25년 만의 재회를 위해.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지우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25년 만에 아빠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우는 기억이 없었어요. 충격이 클 겁니다. 지우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 됐습니다. 서연의 35번째 생일. 아침 9시 회장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정민수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정 변호사?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 그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알겠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게. 문이 열렸어요. 정민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 변호사님, 25년 만이시군요. 네. 약속대로 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이 2025년 7월 15일입니다. 손녀분 35번째 생일이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날 유언장과 신탁 조건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사장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지훈이 물었어요. 네. 그리고 김지우 비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우 비서를요? 네. 어머님의 유언이십니다. 지우는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부사장하고 김 비서 둘 다 회장실로 오게. 10분 후 박미선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정 변호사님이 오셨네. 미선은 정 변호사를 봤어요. 25년 전 그 변호사였습니다. 아, 오늘이, 네, 7월 15일입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어요. 김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정 변호사를 보는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지우는 달려가 정 변호사를 안았어요. 서연아. 정 변호사도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놀랐어요. 미선도 얼어붙었습니다. 삼촌, 여기는 왜?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앉아, 서연아. 네. 지우는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님도, 부사장님도, 삼촌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어머님 박영숙 여사께서 25년 전 신탁을 만드셨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손녀 박서연이 오늘 35살 생일에 살아서 나타나면 전 재산 5천억 원은 박서연에게 갑니다. 박서연?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둘째, 박서연이 35살 이전에 사망이 확인되면 전 재산은 사회에 자동 환원됩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셋째, 박서연이 35살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망도 확인되지 않으면 전 재산은 아들 박지훈에게 갑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이 조건을 만드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선을 봤습니다. 박미선 부사장님, 당신은 어머님을 4번 죽이려 했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첫 번째, 어머님 약에 독을 탔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드시지 않으셨죠.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두 번째, 계단 난간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지만 큰 부상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납치범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산책 중에 차에 태우려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셨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지우의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뭔가 스쳤습니다.
세 번째 시도 후 어머님께서 당신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자수하라고, 반성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웃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번째, 덤프트럭. 25년 전 그날입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덤프트럭, 차, 쾅.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덤프트럭 기사를 매수한 건 박미선 부사장입니다. 어머님과 손녀를 죽이려 했죠. 증거가 있어? 미선이 차갑게 물었어요. 정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25년간 모아두신 증거입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하지만 어머님과 손녀는 살았습니다. 지우는 정 변호사를 봤어요. 지우도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덤프트럭과 충돌한 순간 어머님께서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손녀를 안고 차 밖으로 나오셨죠. 화재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기억이 스쳤어요. 할머니 품, 따뜻한 느낌. 서연아, 괜찮아. 어머님께서 제게 비밀 연락을 하셨습니다. 사고 직후였죠.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지우는 떨렸어요. 딸 미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해되는 사람을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려면 신원을 완전히 숨겨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시골에 숨겨 키웠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우를 봤습니다. 박서연에서 김지우로.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 내 이름. 정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딸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정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선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날 4번 죽이려 한 것도. 독약, 계단, 납치, 그리고 덤프트럭.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때 엄마가 말했잖아. 자수해라, 반성해라. 하지만 넌 웃었어. 네 번째 사고 때 엄마는 서연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서연이, 나, 그리고 25년간 숨겨 키웠지. 지우는 떨렸어요. 기억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빠한테 말 안 했냐고? 내가 오빠는 안 죽일 줄 알았어. 회사 운영,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익이 있으면 가족도 이용하고 이익이 없으면 가족도 버리는 사람. 신탁 조건을 걸었어. 서연이가 35살 이전에 죽으면 사회 환원이야. 서울 가지 마라. 여기가 안전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왜 할머니가 그랬는지. 내가 뭘 해도 못 가져. 내 사람들이 서연이를 지키고 있어. 정 변호사, 의사, 친구들. 삼촌. 정 변호사 삼촌. 종종 집에 오셨던 삼촌. 넌 손 하나 못 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죽은 거겠지. 살아있었다면 직접 와서 말했을 테니까. 지우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선아, 너는 날 4번 죽이려 했어. 이 사실을 내 오빠 지훈이와 내 손녀 서연이에게 알리겠어.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미선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자수할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넌 듣지 않았지. 이제 내 오빠와 손녀에게 맡긴다. 엄마가. 정 변호사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 변호사는 지우를 봤습니다. 김지우 씨. 아니, 박서연 씨.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정 변호사를 봤어요. 너의 진짜 이름은 박서연이야. 너의 아버지는 박지훈 회장이고 너의 할머니는 25년간 너를 지키셨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작은 손으로 뛰어가는 자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엄마, 예쁜 여자. 우리 서연이 사랑해. 할머니, 손잡고 걷기. 떡볶이, 동화책. 달림이 너한테 키스한 거야. 손목에 점. 진짜 보물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동화책, 덤프트럭, 쾅. 할머니가 안아줌.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 아빠.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딸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연은 아빠 품에서 울었어요. 어릴 때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운 느낌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못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미선은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 뭐? 사고 후 6개월 뒤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수면제를. 서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예쁘게 웃던 엄마,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 우리 서연이 사랑해. 돌아가셨다니. 서연은 아빠 품에서 울었어요. 지훈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아, 할머니 유산 5천억 원이 너에게 간다. 싫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요. 지우는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가 있어. 이제 혼자 아니야. 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경찰? 네. 살인교사,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하겠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5년치 증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봉투를 들었어요. 안 돼. 미선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미선 씨. 정 변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미선은 회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쫓아가야. 회장님, 괜찮습니다. 경찰이 찾을 겁니다. 정 변호사는 경찰에 전화했어요. 네. 박미선입니다. 도주했습니다. 명품 호텔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어요. 미선이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급히 떠났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경찰이 찾을 거야.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불안했어요. 미선은 영리했거든요. 이제 집에 가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세 사람은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서연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도 딸 손을 꼭 잡았어요. 25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7월의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응? 저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집으로. 네, 아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뒤를 봤어요.
미선이 걱정됐습니다. 정 변호사도 전화를 계속 확인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네. 수배령은 떨어졌습니다만.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네. 당분간 조심하십시오. 차는 지훈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 큰 집. 우와. 서연은 감탄했어요. 우리 집이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계단, 방들. 너 방은 그대로 있어. 제 방이요? 25년 전 그대로. 한 번도 안 건드렸어. 지우는 서연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침대, 인형들, 책상, 책꽂이, 모든 게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서연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만졌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기억나요? 정말? 네. 여기, 제 방이었어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지우는 딸 옆에 앉았어요. 안아줬습니다. 이제 집이야. 내 집. 내 아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25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빠와 함께 지냈어요. 저택에서 식사하고 정원을 산책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아빠는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연을 사랑했는지, 서연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서연은 울면서 들었습니다. 아빠도 울면서 말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경찰은 아직 미선을 못 찾았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정 변호사는 매일 경찰에 연락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조심하십시오.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경찰이 말했지만 지우는 딸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25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오후 3시 거실에서 지훈과 서연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아빠, 제가 정말 귀여웠네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 딸인데. 지훈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응?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지우는 딸을 봤습니다. 25년 전에도 서연은 떡볶이를 좋아했죠. 맛있게 먹다가 울곤 했습니다. 그래, 먹으러 가자. 정말요? 밖에 나가도 돼요?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을 부르려 했지만 멈췄어요. 오늘만큼은 평범한 아빠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동네 산책 다녀오는 것처럼요. 조심하세요.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아빠와 딸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7월의 오후는 따뜻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빠, 저기 강아지. 서연이 가리켰습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귀엽다. 네.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키우자. 정말요? 그럼. 우리 집 넓잖아.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떡볶이 가게가 보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저기다. 서연이 기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딸의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25년 전 10살 서연이가 떠올랐거든요. 분식집까지는 신호등을 건너야 했습니다. 큰 도로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신호등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아빠 떡볶이 많이 시켜요. 저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 실컷 먹자. 히히. 서연은 웃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웃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걸어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가자. 지훈과 서연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엔진 소리, 미친 듯이 속도를 내는 차 소리.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운전석이 보였어요. 박미선, 여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한 눈빛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저 차가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저 차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지우는 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등을 차 쪽으로 돌리고 딸을 품에 감쌌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지훈의 등을 차가 강타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 내장이 터지는 느낌, 머리가 깨지는 듯한 충격. 서연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아빠가 감싸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하늘, 땅, 하늘, 땅. 그리고 바닥. 쿵. 지우는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연도 옆에 떨어졌습니다. 옆구리부터 떨어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을 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에서 피가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프게. 서연이 보였습니다. 서연도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서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 피 묻은 손. 서연도 손을 뻗었어요. 아빠를 향해.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라고, 미안해 라고, 사랑해 라고.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죽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빠의 눈빛, 딸의 눈빛,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는 멈춰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미선이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쳤어요. 119 불러요. 경찰.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선을 찍고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미선은 뒤돌아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밀치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급발진했습니다. 도망가요. 번호판 찍었어요. 한 여자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네, 뺑소니예요.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은. 사람들이 지훈과 서연에게 모여들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한 남자가 셔츠를 벗어 지훈의 머리에 댔습니다. 피를 막으려고요. 한 여자가 서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서연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 이번엔 누군가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지우는 딸의 손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도 아빠 손을 느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뛰어왔어요. 환자 2명, 남자 50대 후반, 머리 외상 심각, 의식 저하. 여자 30대 중반, 복부 외상, 의식 있음. 빨리. 지훈과 서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손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차에 둘 다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응급요원이 지훈을 응급처치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의식 희미합니다. 산소. 서연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으려고. 닿지 않았어요. 응급요원이 서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상 환자 2, 남자 중증, 즉시 수술실, 여자도 중증, CT 먼저. 지훈과 서연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어요. 간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CT실로 갔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30분 후 정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박지훈 회장님 가족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환자분은 지금 수술 중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증입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정 변호사는 벽에 기댔습니다. 서연이는요? CT 촬영 중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4시간째.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정 변호사가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은 뇌사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뇌관 기능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호흡하고 계십니다. 정 변호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장기기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기기증이요? 네.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께서도 위중합니다. 서연이도요? 네.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는 알았습니다. 혈액형이 맞습니까? 네. 아버님과 따님 혈액형이 같습니다. 아버님의 간을 이식하면
따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회장, 마지막까지 딸을 살리려 하는군요. 정 변호사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님의 간을 이식하면 따님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왠지 슬펐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정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지훈 회장이라면 당연히 원했을 선택이었습니다. 25년간 딸을 찾았던 사람, 3일 만에 다시 잃게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딸을 품에 안았던 사람이니까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는 고요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저 멀리서 다른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 변호사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지훈 회장을 생각하며 서연이를 생각하며요. 5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은 살았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정 변호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의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수술 직후 돌아가셨다는 말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고통은 없으셨고 조용히 가셨다고요. 마지막까지 따님을 살리셨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그 다음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 멀리 수술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박미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갔고 목격자들이 차 번호판을 찍어뒀거든요. 얼굴도 선명하게 찍혔죠. 경찰차들이 고속도로를 봉쇄했습니다. 미선의 차가 멈춰 섰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차에서 나오라고요. 미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조사실. 박미선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눈빛은 차가웠죠. 형사 2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박미선 씨, 오늘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형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오후 3시 횡단보도에서 박지훈 회장과 김지우 씨를 차로 쳤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미선은 담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요. 형사는 미선을 뚫어지게 봤어요. 오빠와 조카를요? 네. 방해됐거든요. 무엇이 방해됐습니까? 돈이요. 5천억 원. 미선은 차갑게 말했어요.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25년 전 사건들이요. 미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25년 전 덤프트럭 사고, 그 이전 독약, 계단, 납치 사건. 아, 미선은 웃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까? 네. 전부 제가 했어요. 형사는 놀랐습니다. 바로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약에 독을 탔습니까? 네. 실패했죠? 두 번째, 계단 난간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것도 실패했고요. 세 번째, 납치범을 보냈습니까? 네. 세 번째도 실패.
네 번째, 25년 전 덤프트럭 기사를 매수했습니까? 네. 네 번째도 실패했네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게 다입니까? 다라고요? 미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더 자백할 게 있습니까? 그 순간 미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것밖에 없을까요? 형사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사님, 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미선은 의자에 기댔어요. 오늘이 5번째예요. 5번째요? 네. 오늘 뺑소니요. 5번째 시도였죠. 형사는 펜을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니까요. 방해됐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4번 죽이려 했고, 오빠랑 조카는 오늘 처음이었죠. 후회는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실패했으니까 후회하죠. 성공했으면 후회 안 했을 거예요.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정상이 아니네요. 알아요. 근데 전 정상이에요. 그냥 이익을 계산할 뿐이죠. 가족도 이익으로 봅니까? 당연하죠. 모든 게 이익이에요.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인교사 4건, 살인, 살인미수, 뺑소니 등 여러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미선은 담담했어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한 가지만요. 뭡니까? 조카가 살아있었던 게 제일 아쉬워요. 제가 진 거니까. 형사는 미선을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인간미가 없었어요. 미선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병원. 서연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너를 살렸다고 정 변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사흘이 지났어요. 정 변호사는 매일 왔습니다. 서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깨어나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정 변호사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나흘째 아침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손을 꽉 잡았어요. 눈꺼풀이 떨렸고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을 거예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촌이 보였고 삼촌은 울고 있었어요. 삼촌.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말을 못했으니까요. 정 변호사는 그래, 서연아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요. 아빠가 없었습니다. 아빠는요? 정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알았어요. 천천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아빠.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빠는 너를 살렸어. 정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간이 지금 내 몸속에 있어. 서연은 배를 만졌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언제요? 나흘 전.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연을 안아줬고 함께 울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슬펐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에 영정 사진이 놓였고 사진 속 지우는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영정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 힘들었거든요. 꽃을 올렸습니다. 아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을 보며요. 3일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관이 내려가고 흙이 덮였어요. 할머니, 엄마 옆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아빠, 여기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어요. 서연은 방청석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미선은 피고석에서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들렸지만 서연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미선을 봤어요. 박미선도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서연은 곧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서연은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한 걸음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회사 일도 배워야 했어요. 아빠가 남긴 자료들을 읽고 직원들을 만나고 호텔들을 방문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아빠가 그리웠거든요.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살려준 삶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어요. 2028년 7월 15일 명품 호텔 그룹 회장실에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38살이 됐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3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하는 인사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68살이 됐지만 여전히 든든했어요. 오늘 이사회 있지? 네. 아빠가 계획하셨던 부산 호텔 오픈 결정할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정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3년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들도 서연을 믿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마친 서연은 차를 탔습니다. 묘지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묘지에 도착했어요. 3개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서연은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25년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묘에 절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 번도 못 봤지만요. 엄마 묘에 절했어요. 아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아빠가 계획하신 부산 호텔, 이제 시작해요. 묘비를 만졌습니다. 고마워요. 저 살려주셔서. 아빠는 항상 저와 함께해요. 배를 만졌어요. 아빠의 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3분 덕분에 전 여기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열심히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일어나 새묘에 절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택이 보였습니다. 아빠와 3일을 함께한 집이요.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봤어요.
다들 저 지켜봐 주세요.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25년 전 그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25년간 지켰고,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살렸고, 엄마가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서연은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달님이 키스한 거야.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잘 자요, 할머니.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아빠.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당신들이 지켜준 이 삶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떠올랐어요. 서연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